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코코파파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엔화로 월급을 받으면서 신니사를 통해 S&P 500에 장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환율을 보면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지금처럼 엔화가 약한 상황에서도 계속 S&P 500을 사는 것이 괜찮을까요? 달러당 지금 엔화 환율이 160엔을 넘으면 예전보다 훨씬 많은 엔화를 내야 같은 금액의 달러 자산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달러가 너무 비싼 것이 아닐까? 환율이 조금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특히 저처럼 일본에서 엔화로 월급을 받고 생활비도 대부분 엔화로 지출하는 사람에게 환율은 단순한 숫자만은 아닙니다. 기존에 보유한 S&P 500의 평가 금액에는 엔저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새로 투자할 때는 미국 자산이 비싸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생활하는 제가 엔저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한국의 원화 상황과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환율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왜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엔저를 어떻게 느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택 대출과 식비, 공과금, 아이들 교육비도 대부분 엔화로 지출하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만 생활할 때는 솔직히 환율을 매일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방문하거나 해외여행을 준비하면 엔저를 바로 체감하게 됩니다. 예전과 같은 금액의 엔화를 환전해도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건 S&P 500에 새로 투자할 때도 비슷합니다. 엔화가 약해질수록 같은 금액의 엔화로 살 수 있는 달러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에 있는 투자자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원화가 달러에 비해 약해지면 미국 주식이나 S&P에 투자하는 분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달러가 너무 비싼 것이 아닐까? 저는 엔화로 투자하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원화로 투자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경제 상황도 다르고 엔화와 원화가 움직이는 이유도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국 통화로 달러 자산을 매수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엔저는 S&P 500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가 투자하는 이 막시스 슬림 미국 주식 S&P 500이라는 상품은 일본에서 엔화로 매수하지만 실제 투자 대상은 미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환해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주가뿐만 아니라 달러와 엔화의 환율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자산의 가격이 100달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달러가 160엔이면 엔화 기준 가치는 16,000엔입니다. 그런데 미국 주가는 그대로인데 환율만 1달러에서 140엔으로 내려가면 엔화 가치는 14,000엔이 됩니다. 미국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엔화 기준 평가 금액은 약 12.5%나 감소합니다. 반대로 환율이 140엔에서 160엔으로 올라가면 미국 주식 가격이 그대로여도 엔화 평가 금액은 증가합니다. 한국 투자자도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합니다. 원화가 달러에 비해 약해지면 이미 보유한 미국 자산의 원화 평가 금액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입니다. 같은 엔화나 원화로 살 수 있는 달러 자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국 통화가 약할 때는 기존 투자자에게는 유리하게 보이고 신규 매수에는 부담을 느끼는 조금 복잡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긴 기간으로 보면 어떨까요?
지난 30년 동안 달러와 엔화의 환율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엔화가 강했던 시기도 있었고 반대로 지금처럼 엔화가 크게 약해진 시기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원화 역시 금융위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러 대비 가치가 크게 변동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환율은 분명히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1년이나 2년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에는 환율 변화가 전체 수익률을 크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올라도 엔화나 원화가 강해지면 자국 통화 기준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주식이 크게 오르지 않아도 자국 통화가 약해지면 평가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기간을 20년이나 30년처럼 길게 보면 조금 다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30년 동안 S&P 500은 여러 번의 폭락과 경기 침체를 경험했지만 미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과 배당 재투자가 쌓이면서 장기적으로 큰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30년 S&P 500의 배당 재투자 기준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의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평균 10%의 수익이 30년 동안 복리로 이어진다고 단순히 가정하면 투자 자산은 약 17배가 됩니다. 물론 시장은 매년 10%씩 일정하게는 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해에는 크게 상승하고 어떤 해에는 큰 폭으로 하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투자자의 실제 엔화 수익률에는 환율 변화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환율은 장기 수익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엔저는 일본 투자자의 엔화 기준 평가 금액을 높이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지난 30년 전체를 바라보면 환율만으로 장기적인 자산 증가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S&P 500을 구성하는 기업들의 성장과 장기간 누적된 복리 효과가 전체 자산 증가의 중요한 중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S&P 500의 엔화 환산 지수도 미국 주식의 움직임과 환율을 함께 반영하도록 계산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환율이 높은지 낮은지만 보고 10년, 20년의 투자 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에서는 매수 당시의 환율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하고 기업의 성장을 함께 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환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까요? 지금처럼 달러당 160엔이 넘는 상황에서 투자했다가 나중에 환율이 140엔이나 130엔으로 내려가면 손해를 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높을 때 미국 주식을 매수하면 비슷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환율이 언제 내려올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엔화나 원화가 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예상대로 환율은 내려왔지만 기다리는 동안 S&P 500이 더 크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60엔에서 150엔으로 내려와도 그동안 S&P 500이 15% 상승했다면 전체 매수 가격은 오히려 지금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을 찾으려면 두 가지를 모두 맞춰야 합니다. 첫 번째는 환율, 두 번째는 미국 주식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하나만 예측하는 것도 어려운데 두 가지를 동시에 맞추는 것은 저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에게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율이 내려올 때까지 투자를 완전히 멈추기보다 정해진 금액을 나누어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환율의 방향을 예측해서 투자 시점을 결정하기보다 장기 적립 분산 투자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장기 투자입니다. 저는 단기간에 환차익을 얻기 위해 S&P 500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미국 기업들의 성장에 투자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에도 미국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고 엔화가 강해지면서 엔화 기준 평가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환율 변화만으로 장기 투자 계획을 계속 바꾸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적립 투자입니다. 환율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해서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나누어 투자할 생각입니다. 엔화가 약할 때는 같은 금액으로 적은 수의 달러 자산을 사고 나중에 엔화가 강해진다면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자산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산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엔화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 집이 있고 앞으로 받을 연금도 일본 경제와 엔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자산의 일부를 미국 기업과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저에게 자산을 분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도 상황은 다르지만 소득과 생활 자산 대부분이 원화에 연결되어 있다면 해외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하나의 분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외 자산을 보유한다고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고 환율이 반대로 움직이면 자국 통화 기준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에 필요한 돈까지 무리해서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가족의 생활비와 비상자금, 가까운 시기에 사용할 돈은 엔화로 먼저 확보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돈만 투자하려고 합니다. 정리하면 일본의 엔저와 한국의 원화 약세는 원인이나 상황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국 통화로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지금 달러가 너무 비싼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준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지난 30년을 보면 환율도 투자 수익에 분명히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자산 증가에서는 미국 기업의 성장과 복리 효과 역시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환율을 정확히 예측하려고 하기보다 가족 생활에 필요한 엔화를 먼저 확보하고 신리사를 통한 S&P 500 적립 투자를 계획대로 이어갈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처럼 환율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미국 투자를 계속 하시려고 생각하신가요? 일본에서 엔화로 투자하시는 분들과 한국에서 원화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